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 상승을 이끌었었던 IT 섹터가 쉬어가면서 지수의 장중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IT가 쉬면서 다른 업종군들까지 장중 조정을 좀 만들었었고요. 반면에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바이오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장중 지수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장중 흐름이 오늘도 이 전강 후약에 대한 흐름이 연출되면서 장중 이 하단에 대한 하방 지지 테스트를 보였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의 시장 흐름인데요. 양 지수가 모두 다 장중 이 조정을 좀 보이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자, 우선은 코스피 쪽에서의 지수 이 장중 조정이요. 2200선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장중의 지지 테스트에 대한 라인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오늘 2200포인트에 대한 지수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는요, 상당히 지수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 하방 지지 리스트에 대한 매수세 함께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종목 하락세가 나타나긴 했었는데, 일단 IT 섹터가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흐름들은 지수의 방향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종목들이 강했어요. 자,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오늘 당일만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가 거진 한 달여 동안에 지수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간별로 했을 때 30일간을 본다라면은, 자, 이번에는 30일 동안의 기간 평균을 본다라면은 전기전자, IT 섹터 위주로 지수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가 쉬었다가 올라갔을 때 IT 섹터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오늘 그러면은 IT 섹터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약했는지, 어떻게 약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종목별로 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이거나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리고 투매가 유발되거나 수급이 나가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관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지도 않았다. 자,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가담이 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약세를 보이는 섹터가 크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숨고르기를 그냥 동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지수가 다시 한번 하방 지지를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러면 역시나 가능성이 큰 것은 IT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시장이 떨어졌을 때 바이오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올랐을 때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역시 바이오가 강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IT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 경기 민감된 종목들, 대체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별주에 있는 뉴스들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도 그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남았는데요.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 1월달 모멘텀을 오늘 장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리 답습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하필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역지수 효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장에서는 이와 같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역지수를 타서 올라왔어요. 만약에 내일 지수가 올라왔을 때, 앞으로 지수가 올라왔을 때 바이오 종목들이 역지수를 타고 떨어지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된다. 지수가 떨어지는 가운데 있다라면은 바이오 종목들의 여지수는 오늘자 또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수 상승해서 IT가 올라오고 바이오도 같이 올라왔다. 이때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종이 바이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힘도 이제는 같이 볼 수 있다. 그동안에 코스피 주도 시장이었어요. 이제는 코스닥이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왔을 때 바이오 종목들이 동반해서 올라오느냐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요 증시의 화랑장을 보셔야 됩니다. 강력한 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조 포인트를 바이오 업종에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자 강했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제가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면서 섹터의 개별적의 움직임보다는 섹터별의 움직임을 보자라고 했어서 IT 섹터를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셀트리온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지스 이와 같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종목들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지스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지수가 상승했을 때 바이오에 대한 위치 그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심 종목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멘텀이 시장에 대한 이 기존에 있었던 램시마에 대한 효과를 뒤로 이어서 트룩시마나 허주마에 대한 시장 영역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이야기 드려왔었는데요. 자, 우선은 셀트리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배경은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실적 성장까지 나오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세에 대한 연속성 보셔도 좋다.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전에도 주가가 횡보를 보이고 난 다음에 기간적인 횡보를 보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크게 올렸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차트적인 습상으로 했을 때 이번에 나왔던 상승세도 추가적인 연속 상승세 보셔도 좋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조금은 이 개별적인 흐름으로 좀 분류를 했었는데 사실 HLB라든지 그리고 신라젠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의 중심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호재로서만 트레이딩, 변동성에서만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을 테스트했을 때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주로 보자라는 거 포인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신라젠이라든지 HLB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 대한 트레이딩 매매만 보시는 게 필요하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오늘 개별주 뉴스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경영참여 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진그룹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한진칼 우선주 그리고 대한항공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우선 대한항공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LCC에 대한 또 이 인수합병 그리고 한중일 외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근거리에 있는 이 무역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습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한진그룹주 내에서 우수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제 주가가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오늘장에서 테스트 나왔던 3만 원 라인대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에 걸쳐 있는 위치입니다. 개별적인 뉴스이긴 하지만은 한진칼의 경영 문제, 경영 분쟁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장기 이평선을 넘어간다라면은 추세적인 상승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과 같은 개별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이평선을 넘지 못한다라면은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25,000원, 상단에서는 3만 원. 이 가격대에 대한 돌파 여부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제 이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문제가 나온다라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진칼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형제 남매 간의 경영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움직임이 좀 모멘텀이 좀 남았었고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진칼 그룹 안에 들어있는 2대 주주 강성구 펀드에 대한 위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형제들 간에서 강성구 펀드와의 협업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진그룹 내에서 분리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확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그룹주에 대한 선택을 한다면 한진칼 종목에 대한 선택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변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 라인 42,500원 라인대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같이 보시면서 트레이딩 매매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개별적인 뉴스가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요. 개별 뉴스가 또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드림텍이 나무가 종목을 인수를 하면서 드림텍 종목은 올랐고요. 그리고 나무가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목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배경이 달라졌다고 보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나무가 종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 갤럭시 시리즈에서 차세대 이 스마트폰 기술이 들어간다라면은 카메라 모듈이 개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 4D, 3D 센싱에 대한 얘기들이 이 부피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찍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가장 최선호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무가 제가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 가격대 35,000원대부터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요.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개별적인 뉴스, 인수 합병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출렁임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출렁임이 나오더라도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유는요. 이 나무가를 인수하는 드림텍 같은 경우에 나무가 인수 가격에 대한 평단가가 지금 현재가하고 상당히 이격이 큽니다. 그리고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보다는 나무가에 대한 기업 인식이 좀 더 높아서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두 기업에 대한 시너지는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기업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알림 효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았던 기술력이 인정되었던 나무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두 종목에 대해 선택한다라면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기술력이 있는 나무가 종목을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드림텍의 이 조금은 이격이 넓은 가격에 대한 평단가가 있다 보니까 내일도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나올 텐데요. 자, 이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이 조정을 이 기회로 해서 매수 동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장기 이평선들에 대한 우상향, 이 라인대를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기다리는 종목입니다. 4만 원대에서는 강하게 매수 준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은 사실 오늘 크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외국인의 수급이 좀 관망세에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경기 지표에 대한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것은 신흥국에 대한 반사 수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조업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부터 해서 IT 섹터들 이 위주로 계속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재가 빠졌어요. 근데 오히려 매수 기회다. 왜? 신흥국에 대한 반사수혜, 제조업에 대한 승리,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반도체 주도의 시장이 조정 나왔을 때는 조정 같이 나왔지만은 상승했을 때 주도주 역할 같이 보자 이야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